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렇죠. 이런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하드웨어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 섹터가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지난해를 한번 고려해 보면은 하반기 때 어떤 반도체 사이클상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베타값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그것 또한 결국에 이익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타났었고 대표적으로 HBM 관련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연초 대비 주가가 5배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좀 하드웨어 쪽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하드웨어 쪽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상 조성에 있어서도 좀 더 어떤 메가 트렌드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뭐 전통적인 뭐 레거시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 재고 조정에 따른 업황 부진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AI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HBM 관련된 업종들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HBM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음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은 어느 정도 연말에 답을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AI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HBM 관련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전년 말보다 한 3배 정도는 캐파 증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인즉슨 물량 자체는 많이 찍어낼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제조 효율을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율을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D램에 대한 부분들은 수율 자체가 지금 80에서 9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HBM의 경우에는 현재 60에서 70%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캐파 증설을 했을 때 수율을 얼만큼 잘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 모멘텀의 갈림길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이 하드웨어를 볼 때도 이 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 장비라든지 계측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HBM의 핵심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TSV 공법과 마이크로 범프 공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TSV 공법은 이런 웨이퍼의 홈을 파서 이 내부의 어떤 전류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금속 물질들을 넣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범프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 범프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전류가 통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12층 적층 구조로 쌓은 것이 HBM의 구조인데 지금 현재 이 테스트, 검사 장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범프 공법 이후에 만들어진 웨이퍼를 검사하는 데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TSV 공법의 중간중간 검사를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HBM의 구조 형태에서도 패키지 형태에서도 또 테스트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율 자체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캐파 증설은 했고 이제 중요한 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기업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연말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사 계측 장비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유되어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반도체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 모멘텀이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분야 하드웨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 하드웨어 주들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목해보면 좋을 HBM 관련 검사 장비 기업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은데 먼저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리 김용덕 대표님이 주목하면 좋을 종목 두 가지 선정해 주셨잖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지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그 하드웨어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지금 반응들이 오시네요.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 뭐 이거 왜 가져왔냐? 다른 거 좀 주지, 중소형주 주지.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 마치 하드웨어의 뭐 2대장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게 맞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우리 그 이대호 전문가님이 그 하이닉스에서 개발을 한 그 HBM3와 관련된 이미지도 이제 보여주셨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지금 이제 고주파 반도체를 개발해서 지금 앞으로 이 대세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아직은 실제 사용 비율 부분들이 뭐 굉장히 극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의 반도체 모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HBM 반도체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신규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고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또 앞서가고 있는 기업에 베팅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SK하이닉스는 차트의 조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게 안정적인 중장기 정배열 흐름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잖아요. 1월 25일 날짜로 발표된 실적 부분들을 보면은 뭐 흑자 전환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톡톡히 신규 어떤 이런 반도체 모델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드웨어 종목은 또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거고,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 이게 맞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뭐 D램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종목에 해당을 하고, 또 대표적인 전 세계 파운드리 3대 업체에 또 속해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기본적인 DDR 이제 신규 모델뿐만 아니라 HBM3 모델 부분에 대한 개발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SK 하이닉스와 앞으로 주도권 경쟁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반도체 분야에서 종목을 찾는다면 또 우리 증시가 앞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서는 반도체 업종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반도체 업종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하드웨어 업종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못한다면 사실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한 김용덕 대표가 알려드리는 하드웨어 관심주 2선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로 낙점을 찍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용덕 대표님은 국내 대표 반도체 투톱, 반등 기대 타이밍 기대해보자. 삼성전자와 또 국내 대표 하드웨어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태우 대표님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어떤 종목,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또 이제 중형주나 또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어떤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단연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이 공정상 어떤 특별한 이 크리티컬 레이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TC 본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TC 본더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용 이 TC 본더 초기부터 광학 검사 장비까지 함께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율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렇게 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만 엔비디아에서 뭐 H200이라든지 GH200과 같은 이런 AI 가속기 판매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도 하이닉스의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TC 본더에 대한 수주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올해 한미 반도체의 이제 예상 실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1,59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46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도 1,4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흐름을 좀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해 가고 있는 현재 구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대표님께서는 HBM 수율 확보 중요성이 부각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한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또 IT 기기의 융합과 같은 어떤 좀 복수의 어떤 칩, 그리고 다중의 칩들을 하나로 이제 패키지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부각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에 대한 검사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의 어떤 거듭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리레이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뇌수술용 의료 로봇, 이 카이메로라고 하는 의료 로봇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 3분기에만 벌써 2대를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떤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이메로에 대해서 6에서 8대 정도 판매가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3월에서 4월경에는 미국 FDA에 대한 어떤 승인에 대한 신청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체가 2천억 수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2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10% 정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사실 지난해와 좀 유사합니다. 물론 한 300억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유사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2배 가량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보율 자체도 뭐 4,600%가 넘는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한 차례 나타나긴 했지만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큰 흐름상에서 좀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단기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을 보실 때 16,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이후에도 해당 구간 상단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조정 시에 특별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전고점 구간 그리고 그 이상의 구간까지도 연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로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 고영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